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웨비나 발표를 하게 된 OSC 코리아의 오픈 MSP 본부 김기호 차장입니다. 오늘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DR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구성하는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순서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OSC에 대한 소개와 그 안에 오픈 MSP라는 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드리고 본 내용이 될 DR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DR 환경을 합리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인 DBBG 스탠바이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발표에 앞서 이번 웨비나를 소개하는 저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저는 맛집과 동물을 좋아하고 심각함보다는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 유유자적한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업무로는 데이터 운영, 데이터 파이프라인, SQL 쿼리 검수, 튜닝 및 프로시저 개발 등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개발 업무를 해왔으며, 현재 OSC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검증된 오픈소스 솔루션 도입을 위해 구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조금이나마 여유 있는 소개 페이지였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SC 코리아는 오픈소스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 기업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쿠버네티스, 렌처 등 주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신규 솔루션을 발굴하고 총판, 한국지사로 국내에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눅스 재단과 수세의 공인교육 파트너로서 실무자를 위한 공인교육 과정과 자격증,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오픈 MSP 본부는 오픈소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결합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지향적인 IT 서비스의 대표적 방법론인 ITSM 방법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AWS, NCP 등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SC가 오픈소스 전문 기업인 만큼 다양하고 검증된 오픈소스 솔루션과 결합된 안정적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와 오픈MS 본부의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웨비나의 본 내용인 DR에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DR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자리매김한 서비스의 데이터가 관리되는 데이터 센터의 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메신저를 비롯해 은행 업무, 내비게이션, 결제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부분이 멈췄다고 해도 될 정도였죠.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기사들처럼 데이터 센터의 재해로 인한 사고는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는 그 여파가 예상보다 크고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였던 만큼 IT 업계뿐만 아니라 IT에 관심 없던 분들까지도 DR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 데이터를 재해로부터 대비하는 DR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통해 DR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 필요성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실시간적으로 생겨나는 데이터를 활용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행동들 또한 데이터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곳, 모든 행위가 데이터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데이터들을 소비, 생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을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환경의 차이일 뿐 물리적인 데이터가 보관, 운영되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R은 장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리커버리 센터로 동기화하여
재해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DR 없이 데이터 센터에 재해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단절된다면 어떨까요? 백업이 있으니까 그걸로 복구하면 된다? 하지만 그 백업 구성도 같은 공간에 되어 있다면 그 또한 대안이 될 수 없겠죠. 대부분의 백업은 특정 시간에 실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동기화라고 볼 수도 없고요. 백업에만 의존한 환경에서는 시간이 걸리거나 데이터 손실을 감수하고 서비스를 재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된 서비스, 기업의 이미지 손실은 비즈니스 특성의 다양성만큼 보상을 맞추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DR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재해에 의해 중단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구성하고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구성을 통해 재해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사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일상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DR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DR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인 DBBG 스탠바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 구성의 글로벌 솔루션인 DBBG에 대한 소개입니다. DBBG은 110개 이상의 국가, 1,300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한 검증받은 글로벌 DR 전문 솔루션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오라클 SE 버전에서도 엔터프라이즈급 재해복구 기능을 지원하는 DBBG 스탠바이와 MS SQL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한 화면에서 오라클, MS SQL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멀티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DBBG 스탠바이 MP 버전이 있습니다. 이처럼 DBBG 제품은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지원하는 오라클 데이터 가드 대비하여 기능은 완벽히 지원하면서 라이센스 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DR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이중 DBBG 스탠바이 버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BG 스탠바이의 특징입니다. 솔루션인 만큼 설치와 운영이 직관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위자드 방식인 스텝 바이 스텝의 간단한 설치 환경을 제공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환경 설정과 운영을 위한 CLI 명령어 기반은 물론 GUI 환경도 제공하여 직관적으로 간단한 조작으로 DR 환경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포트의 상시 지원을 통해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여 환경의 제약 또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BG 스탠바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아키텍처와 구성 요소입니다. DBBG 스탠바이의 아키텍처입니다.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각 노드에 DBBG 스탠바이를 설치하고 내부적으로 프라이머리 DB의 아카이브 로그를 추출하여 스탠바이 DB로 전송하고 그 로그를 적용하여 동기화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DBBG 스탠바이의 핵심인 스탠바이 코어입니다. CLI 명령 실행 또는 GUI에서 조작 시 노드 내부에서 명령을 실행시키는 DBBG 스탠바이 제어에 관련된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GUI 환경 구성을 위한 에이전트와 웹서버 기동을 위한 서버 구성 요소입니다. 사용자는 GUI 서버에 연결하고 웹서버와 각 노드들은 에이전트를 통해 연결됩니다. 이는 CLI 환경으로만 운영한다면 설치가 필요 없는 옵션 항목이며 GUI 웹서버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 서버의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만일 가용 서버가 없다면 스탠바이 서버의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추출된 로그를 전송하여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보안적으로도 안전한 전용 구성 요소가 이를 담당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CLI 명령어보다는 직관적인 사용성의 GUI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DBBG 스탠바이의 콘솔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 운영 DB인 프라이머리 사이트와 재해복구를 위해 분리된 공간에 마련된 스탠바이 사이트의 호스트를 관리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등록된 호스트들의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 설정 메뉴. 그 다음은 스탠바이 사이트의 프라이머리 사이트 DB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스탠바이 사이트에 추가적인 작업 없이 오라클 엔진만 설치되어 있다면 프라이머리 환경과 동일한 환경으로 생성과 동기화까지 해줍니다. 아래에는 동기화된 두 호스트 간의 동기화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아카이브 로그 전송과 적용 기능을 통해 수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옆에 싱크로나이즈 스탠바이는 스탠바이에 데이터베이스는 생성되어 있지만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간의 아카이브 로그의 갭이 너무 크거나 유실된 경우 또는 노 로깅 방식의 운영 환경이었을 경우 스탠바이에 데이터베이스를 재생성하는 것이 아닌 알멘 증분 백업을 사용하여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있는 그레이스풀 스위치 오버 메뉴는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의 역할 전환을 시켜주는 메뉴로 프라이머리의 메인터넌스 작업이나 다운타임이 예정된 작업을 대비해 둘의 역할을 전환하여 서비스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재해 발생 시 스탠바이 데이터를 활성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복구 메뉴입니다. 이 기능에서는 프라이머리 사이트는 재해복구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스탠바이 사이트를 단독으로 활성화하여 서비스에 투입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DR 솔루션인 DBBG 스탠바이의 주요 기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DBBG 스탠바이로 DR 환경을 구축하는 데모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프라이머리, 스탠바이, GUI 웹서버를 위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서버의 오라클 기동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서버 양 세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확인 명령어를 통해 양 노드의 현재 오라클 인스턴스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는 오픈 모드, 스탠바이는 오라클 엔진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DB 서버에 DB 비짓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파일은 zip 파일로 제공되며 해당 파일을 압축 해제하면 타르 파일로 풀리게 됩니다. 해당 파일을 타르 명령으로 해제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디렉토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 인스톨러 디렉토리에 있는 install dbvisit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화면은 위자드 형식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되는데 보기 중 1번 설치를 선택하고 물음에 나오는 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빈 상태로 엔터를 치면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고 에이전트와 네트워크 데몬에 접근할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데모를 위해 어드민 1234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3번을 선택해서 설치 화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 과정을 로그 파일로 생성해 줍니다. 이제 DB-BGC에 설치된 경로로 이동해 에이전트와 네트워크 데몬을 실행하겠습니다. 두 데몬을 실행했고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UI 웹페이지를 위한 서버 설치 화면입니다. 방금 전 설치했던 프라이머리와 동일하게 zip 파일을 해제하고 tar 파일을 해제하여 설치 인스톨 파일까지 접근합니다. 프라이머리와 설치 절차는 동일하지만 이 중 설치 컴포넌트 선택 중 GUI 서버와 관련된 5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와 마찬가지로 설치 완료 후 로그 파일이 생성되었고 이제 설치 경로로 이동하여 서버 데몬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페이지에서 방금 설치한 서버 주소와 포트를 명시하여 이동합니다. 기본 계정인 어드민으로 접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페이지까지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치 후 프라이머리, 스탠바이 호스트를 등록하고 환경 설정 파일을 생성 후 스탠바이 DB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콘솔 화면에서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호스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인 매니지 호스트에서 프라이머리 DB 서버에 호스트 네임을 입력, OS 종류를 선택하고 인증 계정과 DB-BG 설치 시 설정한 암호를 입력하여 호스트를 등록합니다. 스탠바이 DB 서버도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각 호스트들을 등록 후 DR 동작을 위한 환경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소스 호스트에는 프라이머리 서버를 선택하고 아래의 라이선스를 동의 후 자동으로 인식된 소스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아래는 스탠바이 호스트 정보를 선택하여 서밋을 클릭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스탠바이 DB에는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경고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스탠바이 DB 서버에 프라이머리 DB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및 동기화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절차는 메뉴 화면만 확인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메뉴 중 Create Standby Database를 선택하여 앞서 설정한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설정 값을 자동으로 읽어오고 아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생성 메뉴와 프라이머리 DB 사이즈, 옵션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환경에 맞는 설정 값을 확인하여 서밋을 클릭하고 스탠바이 DB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및 동기화를 진행합니다. 아래 태스크 창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의 아이콘이 보이고 이를 클릭하면 로그 창이 떠서 해당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에서 보이듯이 프라이머리에서는 데이터 파일 백업을 진행하고 알맨을 통해 스탠바이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데이터 파일을 백업하고 있는 중인 화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백업 절차가 끝나면 알맨을 통해서 스탠바이 서버로 내용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전달받은 내용을 스탠바이 서버에서는 복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데이터 사이즈는 기본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큰 시간이 들진 않게 되겠지만 실제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복구를 마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 체크하는 부분과 그리고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간의 동기화가 진행되도록 됩니다. 네, 완료가 되었네요. 이렇게 동기화까지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 액션 메뉴에서 레포트 메뉴를 통해 두 노드 간 로그의 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바로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갭이 0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간 역할 전환을 시키는 기능인 그레이스풀 스위치 오버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 메인터넌스 작업이나 다운타임이 예정된 작업에 대비해서 둘의 역할을 전환시키고 서비스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스풀 스위치 오버 실행 전후의 오라클 인스턴스의 상태입니다. 실행 전은 프라이머리 DB 서버가 오픈 상태이고 스탠바이 DB 서버가 마운트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요. 역할 전환이 완료되면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의 인스턴스 상태가 아래 블록처럼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가 동작하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DBBG 스탠바이의 콘솔 화면입니다. 콘솔 화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레이스풀 스위치 오버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소스에 있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인스턴스가 보이게 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각 노드 간의 현재 로그 갭 상태를 보여주게 되고 여기에서 각각 0인 것을 확인 후 서밋을 클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 또한 아래 태스크 히스토리 창에 아이콘으로 보여지고 이 내용을 클릭하면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역할 전환이 완료되어 데이터베이스 액션 창에서 확인해 보면 조금 아까 보였던 것과 달리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서버의 위치가 뒤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갭 상태도 모두 0으로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스테이터스를 확인 시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간의 역할이 리드 라이트 모드가 된 것과 리커버리 모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제 재해 발생 시 스탠바이 DB를 단독 모드로 실행해주는 페일오버 메뉴입니다. 프라이머리 서버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스탠바이 DB가 리드 라이트 모드로 오픈되어 단독으로 서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프라이머리가 되는 것이고 다시 스탠바이 DB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재해 복구 후 해당 DB 서버에 스탠바이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프라이머리 서버는 빨간색으로 재해 발생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서버를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갭 리포트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인스턴스의 상태를 보는 창에서도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서버는 리커버리 모드로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제스터 리커버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컨피그레이션 선택창에서 선택한 결과에서 아래 메뉴 중 실제 액션을 취할 Activate Now를 선택하면 재복구 메뉴를 진행하게 됩니다. 태스크 메뉴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바이 역할만 하던 데이터베이스가 단독 모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재해 발생이 된 기존의 프라이머리 DB는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DBBG 스탠바이를 GUI 환경에서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CLI 명령문을 통하여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해당 절차는 프라이머리 DB에서만 실행하며 생성이 완료되면 스탠바이 서버에도 동일한 환경 설정 파일이 생성됩니다. 현재 경로는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양쪽 모두 환경 설정 파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생성이 된다면 dbv_instance name.env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서버에서 환경 설정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을 실행할 dbvctl이라는 대문이 있는 스탠바이 경로입니다. 여기서 스탠바이는 스탠바이 사이트가 아닌 dbbg 경로의 스탠바이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dbbg 코어에
명령문을 실행할 dbvctl이라는 패키지를 실행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dbvctl-o setup이라는 명령을 통해 ddc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ddc 파일이란 dbvg 스탠바이의 config 파일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yes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기 전 현재 SI와 그리고 오라클 홈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화면에 보여줍니다. 현재는 자동으로 인식한 ORCL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 존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프라이머리 호스트 네임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보여줍니다.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빈칸에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간 아카이브 로그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해 dbvidget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해당 경로는 제가 사전에 생성해놨기 때문에 해당 옵션도 빈칸에서 엔터 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간의 파일 전송 규격을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dbvidget 스탠바이에서는 dbvnet이라는 별도의 통신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SSH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인 n을 선택하여 엔터를 칩니다. dbvnet에서 사용할 7890 포트를 확인하고 엔터 칩니다.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호스트 네임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프라이머리 서버에서 스탠바이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DB에 호스트 네임을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도 dbvnet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7890 포트를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DB에도 프라이머리 DB와 동일한 환경에 dbvidget 스탠바이를 설치했기 때문에 베이스 디렉토리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해당 옵션은 파일 시스템을 ASM으로 사용할 경우 입력하는 옵션이며 현재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여 dbvidget 스탠바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입력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키까지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현재까지 설정한 값들을 보여줍니다. 환경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경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파일 경로는 현재 보여지는 베이스 디렉토리 중 스탠바이
그 중에 conf 디렉토리에 저장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bv 언더바 oracle sid.env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탠바이 DB에도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스탠바이 DB에도 같은 경로에 같은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LI 명령어를 통한 환경 설정 파일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스탠바이 DB에 프라이머리 DB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DB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전 각 노드 간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DB에서는 인스턴스 네임과 스테이터스가 오픈 상태로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스탠바이 DB에는 오라클 인스턴스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DB에서 스탠바이 DB 쪽으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으며 엔터를 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을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엔터를 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변경할 옵션은 없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내용에서 엔터를 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GUI 환경에서 보였던 태스크 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로그 내용을 화면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GUI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백업과 백업이 완료 후 알멘을 통한 데이터 전송, 그리고 스탠바이 DB에서는 복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싱크로나이즈까지 모두 완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간
DB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각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간의 역할 전환을 시켜주는 그레이스풀 스위치 오버 메뉴를 명령어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인스턴스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프라이머리 DB에서는 인스턴스 상태가 오픈 모드이고 스탠바이 DB에서는 마운트 모드로 확인됩니다. 이제 CLI 명령어를 통하여 둘의 역할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풀 스위치 오버의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명령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명령어는 둘의 역할을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yes가 아닌 no로 주어지게 되며 현재는 실제적으로 실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yes로 변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역할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인스턴스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전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프라이머리의 DB 상태는 마운트 모드, 스탠바이의 DB 상태는 오픈 모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 재해 발생 시 서비스가 프라이머리 DB에 접속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스탠바이 DB 서버를 서비스에 투입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두 노드의 인스턴스 상태는 프라이머리 DB 서버가 오픈 모드이고 스탠바이 DB 서버는 마운트 모드로 리커버리 대기 상태입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DB 서버를 강제로 셧다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DB 서버가 강제로 셧다운되어 서비스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스탠바이 DB 서버를 활성화하여 서비스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절차 또한 그레이스풀 스위치오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역할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인 실수를 방지하고자 기본값으론 no를 제공하며 현재는 실제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yes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 대비를 하기 위한 DR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환경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인 DBBG 스탠바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의 시간으로 이번 웨비나의 키워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해 대비를 위해 백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리커버리 사이트를 구성하여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DR 구성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DBB짓의 솔루션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특징으로 위자드 방식의 간단한 설치 환경과 명령문, GUI 환경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상시 지원이 가능하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오라클 SE 버전에서도 DR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가드 사용을 위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버전업을 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수도 있고 예견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우리 일상이 모두 데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인 만큼 이런 재해, 사고들로부터 안전하게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DR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에 대한 사항은 저희 OSC 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